사실은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사실 목요일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재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이 초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트럼프의 입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뭔가를 행할 사람은 지금 다 잘렸죠.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초청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바람에 이제 사실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하루 만에 또 주말이 되면서 트럼프가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것과 관련 없이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부과해라라고 부과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또 시장을 또 흔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중국의 류어를 초청한 것은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트럼프가 아니다. 실질적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그네들이고 나는 그네들한테 무역 그 협상을 이게 그 압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우리는 지금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콩자갈을 이렇게 던지면 짱돌을 찍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WTO에 중국이 이미 제소를 했었어요. 이그 미국이 불공정하게 무역 장벽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이미 제소를 했고 거기에서 이미 중국이 승소를 했습니다. 재심까지도 항소까지도 승소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국제 협약인 WTO의 어떤 그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목을 조른 거죠. 중국의 목을 조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나도 7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이건 합법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제 상계 관세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렇게 미국이 WTO의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저거 강제로 이행할 수 있게끔 국제사회가 좀 노력을 해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 포석을 깔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신규 라이센스에 대한 신청은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금융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였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지금 투자를 계획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엑슨모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위 관료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냉온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쪽으로는 아주 강하게, 한쪽으로는 부드럽게 하면서 내 아군들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잘해줬죠.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제 그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객을 계속 막았었죠.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전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상해까지도 열어주면서 야, 이제는 단체 관광객도 열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번 주에는 어떤 뉴스까지 있었냐면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물개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개봉해도 좋다. 영화 상영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허가까지 얻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무슨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었나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리고 또 무슨 뭐 컨텐츠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막 강세를 보였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트럼프처럼 이거 뭐 자기 힘만 믿고 막강한 힘만 믿고 너희들 다 죽었어 뭐 피하 구분 없습니다. 우방도 없고 적군도 없고 너희들 다 나한테 덤벼.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세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군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해가지고 사방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오히려 추스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항우의 그 초나라의 항우의 그 트럼프를 비교한다면 이 시진핑은 오히려 유방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결국은 승자는 없는 싸움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마는
둘 다 깨질 수밖에 없는, 둘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지금 이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보였던 그 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선행하는 거는 아시죠? 근데 이번에 4.1%로 발표됐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마사지가 들어갔다, 조작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발표하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조작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서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대한 8월 23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관세 부과에 대한 악영향은 9월이 지나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랐다지만 이건 시작도 아니고 앞으로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물가는 통치자들한테, 특히 독재를 하는 통치자들한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이 있고 이 당이 있고 양당제라면 너 비켜, 얘가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몰표로 갈 수가 있는데 혼자 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원한이 이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번에 뭐 무바라크라든지 카다피라고라든지 이런 그 중동의 소위 철권 정권들을 다 실각시켰던 이유가 결국은 중동의 봄이었는데 그게 물가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한때 위태롭게 만들었었던 그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따져보면 물가가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는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진행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까지 서로 양보 안 하고 이대로 간다면 중국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최소한 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중국 정부는 2019년도 말까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12% 이상 절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죠. 위안화가 떨어진다라면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환차손을 맞게 되는 거니까 환차손을 맞기 전에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3,320억 달러 수준의 그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냥 계속 박대박으로 싸우게 되면 중국도 무사하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지금 유방처럼 현명하게 처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도 무사하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떨까요? 더 힘들죠. 사실 지금 트럼프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난번에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41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46개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로지 찬성한 하나의 단체는 미국 자동차 노조 연맹에서 찬성을 했었어요. 딱 하나의 단체 빼놓고는 몽땅 다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됐고 시행해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청회가 열렸었죠. 물론 여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4,914개의 어떤 보고서가 집중이 됐고요. 모두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기업 몇 군데에서는 기업의 존폐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결사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저도 미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굉장히 성격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남의 말은 잘 안 들리나 봐요. 사회종 아시죠? 이 귀 열어야 들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 듣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미국의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사과밭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랍스터 양식장까지 거의 수천 개의 기업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를 이미 만들었고요. 로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권기 수준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 트럼프가 감세 정책 발표하고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미국 최고의 그 가장 많은 기업들이 뭉쳐있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이미 지금 트럼프로부터 몸을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죠. 미국의 중요 200 기업들의 CEO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트럼프가
등을 돌리게 되죠. 트럼프에게 돌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공화당을 지지했었던 이 코크 형제마저도 트럼프와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거의 뭐 이 거미줄 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 우리 조건만 맞으면 다시 한번 만나자라는 생각이 서로 들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트럼프가 먼저 손을 벌린 겁니다. 일로 오든지 내가 가든지 북경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백악관으로 오든지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안화를 좀 강세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은 바로 그건데 위안화를 좀 강세로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중국한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라는 거 중국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비록 나의 적일지라도 완벽하게 압살하지는 않습니다. 죽여버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균형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과거에 핵폭탄과 관련된 그런 도면을 소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선진국에 다 한꺼번에 뿌려버렸죠. 왜? 한 군데다가만 그걸 팔아먹게 되면 힘의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서 강대국들이 서로 이빨을 드러낼지언정 서로 때리지는 못하게 만들면서 아주 기가 막힌 힘의 균형을 만들었다는 점만 봐도 그들의 어떤 그 힘의 균형과 관련된 전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야, 요거 플라자 85년도 플라자 협약식으로 간다면 중국도 결국은 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10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은행이 같이 물고 늘어지는 소위 시스템 위기에 빠졌던 거죠. 그게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왔던 가장 큰 동기고 또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민족성 자체가 달라요. 한쪽은 오그라드는 쪽이고 한쪽은 펼치는 쪽이기 때문에 한쪽은 굉장히 노랭이고 구두쇠고 알뜰하고 한쪽은 좀 뻥뻥대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소비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위안화 절상에 대한 그 피해를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 수혜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라든지 내수를 이제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수혜적인 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윈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코앞에서 이 무역 협상이 깨졌던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지난 5월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마치 잘 될 것처럼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무장관 윌버로스가 주관해서 중국 대표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중미 간의 무역 협정 100일 목표라는 것을 갖다가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수정해 나가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뭐 시행사의 시방서만큼도 못한 그런 국가 간의 약속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윌버로스는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쳐졌었는데 중국의 류어하고 문우신하고 또 다시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협상을 통해서 지난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은 끝났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언이 이미 끝났어요. 선언이 이미 나갔는데 트럼프가 뒤집어 버립니다. 정말 조변석계 하는 트럼프의 이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중미 간의 무역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의 윌버로스 아니면 무슨 뭐 재무장관 문우신 이런 사람들의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를 대표할 의지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 중국에서 뭔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도 여기 또 뒤집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좀 회복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좀 먼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